그 혹시 여러분들 그 농업하시는 분 중에서 지금 몇 분 안 되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저 사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을 하세요? 약용작물 체험. 약용작물 체험 농장. 어디서 하세요? 내곡동. 거기서. 체험 농장을 하시구나. 그래서 지금 거기서 나오는 작물은 어떻게 유통을 하고 계세요? 체험. 고객 모집.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상당히 그 고객 무형자산 가지고 그 인컴을 만드시는 거네. 유형이죠. 유형. 농장. 농장 체험이니까. 예집하면 야경장 당기. 당귀. 방풍 이런 거. 방풍. 해설하고. 네. 오늘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약용 소금만 비누만 들어간 체험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을 하셨는데 고객은 주로 어디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서울 시민 대상. 서울 시민 대상으로. 저 시민이 많으니까 서울시 대상은 지자체로 운영을 시민은 많은데. 우리 권 박사님이 아주 그쪽에는 또 의견이 있으신 분이신데 또 사장님께서는 어떤 작물 하세요? 직장이시고. 시청이다. 실례하지만 어느 시청인지? 평택시. 그러시고 또 그 뒤에 만드셔서 판매도 하고 일반 농업하고는 전혀 하고 그 대상이 이를 키우는 집사들. 반려묘. 아유 요즘 막 뜨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행복해 보이십니다. 정말로 그래요. 농업 참 힘들어요. 벌써 오히려 2007년도 그때 우리가 저 벤처농업대학 나와서 1차1명품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환경은 더 열악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전국에서 내놓은 농업인들 정말 그 이름만 대도 다 아실 만한 분들이 입학하시고 졸업하신 선배님들 1기서부터 제가 5기 나왔으니까 1기서부터 4기, 5기, 6기, 7기 다 훌륭하신 분들 상품을 제가 어디 내놓으면 인정도 받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인정도 해줬는데 조금 비싸더라도 다 사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무한 경쟁 시대라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 저 인터넷이 너무 보편화되고 그래서 뭐 무슨 가격 내놓으면 금방 검색해가지고 비싸면 비싸다 소리도 안 해요. 깎아달라 소리도 안 해요. 그냥 돌아서요. 그러니까 아주 냉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미가 없다고 그럴지 몰라도 현실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 어렵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휴식 시간에 저한테 그 창녕에서 천년초를 가면 그 양파즙을 저하고 상담을 잠깐 하셨는데 제가 명색이 1천1명품 벤처농업대학을 나오신 여러분들 상품을 판매하는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저로서도 좋은 상품을 저한테 맡기겠다고 하는데도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잘 팔아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네. 이건 분명히 양파즙 플러스 천년초를 넣은 거예요. 그럼 천년초가 양파즙보다 훨씬 비쌀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비싼 값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 김치에다가 배추김치에다 인삼을 넣었을 때 인삼김치가 됩니다. 그럼 그게 인삼이 얼마나 비싸요? 3년분, 4년분, 5년분, 6년분을 넣어서 아주 특화된 김치를 만들었을 때 이게 나가면 금태들른 김치가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줘야 되는데 시장 고객들은 그걸 뭐로 생각해요?
김치예요. 그래서 그 벽을 깨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걸 식품의약품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일반 식품이 아닌 식품의약품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걸 먹으면, 이 김치를 먹으면 뭐 항암에도 좋고 뭐에도 좋고 뭐에도 좋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식품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저희는 그 얘기했다가는 바로 들어가야 돼요. 사기꾼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천년초를 넣는데 양파에다 천년초를 넣어서 이게 무슨 플러스 알파가 나오죠. 근데 양파즙에는 그건 있어요. 껍질하고 뿌리를 집어넣으면 깨끗이 세척해서 집어넣으면 체지방을 분해하는 효과도 있고 당뇨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그 얘기를 못하지만 많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세요. 심지어 지네가 이런 적도 있어요. 그전엔 벤처농업대학을 졸업하시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논문도 쓰시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면 민승규 저 박사님하고 권영미 박사님이 추천해주면 그 싱싱 토요일 지금 한국인의 밥상을 제작하시는 분이 그걸 해주신 적이 있어요. 벤처농업대학을 졸업 논문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면 싱싱 토요일 출연권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신 적이 있다고. 졸업식장에서 그걸 일회 출연권을 상품으로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거 이렇게 했을 때 그 해에는 전국의 양파가 대풍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수확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값이 안 좋아서. 그때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지금 한국인의 밥상을 제작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제가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양파 좀 팔아주세요. 그랬어요. 뜬금없는 양파인 거예요. 무안 같은 데, 창녕 무안 같은 데 가보면 몇만 평 그 땅에 양파를 다 심었는데 수확을 안 한 그 심정은, 농업인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걸 보니까 난 정말로 차마 못 보겠어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뭘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그러길래 양파를 나무로 한 방에 20kg, 10kg 팔아달래서는 못하겠고 내가 가공식품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가공식품을 좀 팔아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양파 갖고 빨리 가공식품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양파즙이에요. 그래서 양파즙을 이걸 좀 한번 전국으로 확산을 시켜서 판매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발벗고 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전 지금도 그분 잊지를 못해요. 뭐냐면 오프 더 레코드로 하시고 다른 데 가서 얘기 안 하시는 조건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로병사의 비밀 시간에 우리 양파즙 가지고 그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비만, 당뇨 이런 분들 모아가지고 대조군을 만들어서 양파즙 얼마나 될까 샘플 저는 한두 박스, 몇 박스면 될 줄 알았어요. 50박스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치 팔을지도 모르는데 50박스를 그냥 무상으로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말 안 하고 50박스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몇 월 며칠 날 생로병사의 그 비밀 한번 보래요. 딱 보니까 우리 양파즙 그대로 브랜드하고 그걸 그대로 내보내서 그거 갖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일주일 먹고 보름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체지방이 어떻게 빠지는지 이걸 거기서 아예 방영을 해주니까 그분 생로병사의 비밀 도와주신 분이 그러니까 한국인의 가정 제작하시는 그 사장님이 저보고 그래요. 며칠 날 방송하니까 양파즙 그 다음날 팔으면 잘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 사인 하나 갖고 시대 MD하고 PD하고 상의해가지고 딱 하는데 야 저렇게 해줘도 되나 싶었어요. 왜냐면 브랜드를 균에 포장지 그대로 다 써가지고 그거 그냥 막 먹이는 것도 나오고 일주일치 먹은 분 어떻게 됐어? 막 나오는데 야 이거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다가 바람 피다 들키는 뭐 마냥 그런 거예요. 쿵쾅쿵쾅하고
그래도 그 다음날 딱 방송을 하는데 쇼호스트가 다 그러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어제 그 양파즙을 딱 갖고 나오는 거예요. 생방송인데 딱 들으면서 여러분들 보셨죠? 어저께 생로병사의 비밀. 야, 그 얘기 끝나자마자 이게 팔리기 시작하는데 MD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우리 몇 개 준비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MD는 나보고 제일 안 팔리는 게 사실 홈쇼핑에서 즙이래, 즙. 즙이 제일 안 팔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거 안 팔아봤잖아요. 그래도 얘기는 해줘야 미리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한 양파 공장에다 그랬어요. 300세트만 해보라고. 그러니까 150, 한 세트가 150포니까 150포 곱하기 300, 45,000포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아주 50포 세트는 더 업을 시켜서 해놓은 거야. 300세트 해보라는데 350 왜 해야 돼? 팔리기를 어느 정도 팔려냐면 그 얘기 끝나자마자 이렇게 들고 어제 보셨죠? 생로병사의 비밀 한번 보니까 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경사져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보실 때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완전 서가지고 춤성도까지 30분 동안 딱 끝나는데 3,800세트가 팔렸어. 그러면 그게 뭐야? 홈쇼핑에 돈 넣고 주문 넣는 거 아니에요? 카드 결제서부터. 야, 이거 가당 차는 거야, 이거. CJ가 난리가 났어요. 그 새벽 시간에, 새벽 5시 반서부터 하는데, 야, 이거 무슨 일이야? 뭘 팔았길래 이렇게 3,800세트나 팔려? 그거 팔려요. 그 500세트 팔리고 그러는데. 근데 물건이 됐어야 말이지. 이거 사고예요. 못 팔았어요? 네? 이건 나쁜 말로 얘기하면 사기 아니에요. 돈 받아놓고 물건을 안 보내주니까 세상에 그런 도둑놈들이 어딨냐고. 근데 그게 3,800세트가 나갈 줄 알았겠어요? 어? 그래서 내가 싹싹 빌었지. 지금 사실은 아무리 해봐도 계산해봐도 300세트 이상 안 나갈 건 아까는 한참 머리 써가지고 50세트 넘으면 들어왔는데 이게 3,800 나갈 줄 몰랐다. 그럼 하루에 페널티를 물어요. 하루에 내보내지 못하면 매년 그만큼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페널티를 무는데 내가 사정을 그렇게 했더니 사실은 이게 KBS에서도 이거 양파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데 이걸 페널티까지 물려서 한다면 나는 안 팔아지만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 이게 하루에 생산량이 그게 100세트 조금 더 나오는데 어? 야, 이게 도와줄래다 이거 망한 느낌이고 그렇다고 저쪽에다 대놓고 당신 왜 그거 그렇게 했냐고 뭐 누구다 그냥 고맙다 그랬는데 그 양반도 어느 정도 고마운 짓을 했냐면 그거 했던 책임 저기는 PD는 심해서 썼다는 거예요. 방송에 상표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 안 되거든요. 상표법에다 이거 방송에서는 공영방송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도와줬는데 한 달 만에 내보냈어요. 한 달 만에. 거기 처리가 계속 해가지고 어? 한 달 만에 내보내도록 CJ에서는 저한테 이런 한 푼도 페널티 안 물렸어요. 근데 그 양파즙만 팔으면 그 후광이 있는 거야. 왜? 저집 거니까 틀림없는 거야. 네? 왜? 생로병사에서 그거 체지방 분해되고 막 당뇨 있던 사람도 수치가 좀 낮아지고 막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다 천년초를 집어넣었다 이거야. 사장님 계세요? 어디 안 계신가? 천연초를 넣기 때문에 천연초가 양파보다 비싸고 양질의 그 좋은 상품이 들어갔으면 원료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같이 인정을 받고 그 이상 값을 받으려면은 과연 내가 그걸 잘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된다. 근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아니 근데 그거는 저 생로병사에 그걸 안 해주겠지. 옛날 거 이제 나와야지.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뭐라 그럴까 그
6, 7년 전에 변천옥 대학 다니고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광나는 게 없었죠. 막 그냥 부대뽀로 덤벼들기도 하고. 근데 머리가 나는 샴푸도 있어요. 어, 천연초로 만든. 샴푸도 있다고. 네, 저 그래 어때요? 머리 났다니까? 머리가 낫다고? 네. 미쳐. 그런 얘기하면 저 바로 저 사식 넣어주실래요? 아니 홈쇼핑에 쓰라고. 제주부터래 한번 갖다 줘. 글쎄 그거를 그래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자고. 저도 네. 실험할 게 많아요. 실험하실 게 많다고. 어, 그래요. 그냥 어려운 거 힘들고 어려운 거일수록 같이 노력을 해서 그 작품을 만드는 게 그게 보람된 건데 예, 제가 역할이 1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고 쉬운 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뭐냐면 아마 그 경영학 강의하시는 마케팅 강의하시는 교수님 훌륭하신 교수님들도 아마 강의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국에 가서 피로 회복제 해주세요. 그러면 뭐 내놓던가요? 네? 바카스 바카스 절대 안 해놓습니다. 다른 땡입니다. 그거는 약국에서 제일 마진 많이 남는 거 내놔요. 정말이에요. 근데 소비자가 바카스 주세요 그래야 바카스 내놓는 거예요. 어? 왜? 피로회복제 주세요. 드링크를 주세요 그랬을 때는 그 저 약사 입장에서는 마진 제일 많이 남는 걸 딱 내놓는 거예요. 근데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말 많이 들어가고 공이 많이 들어가는 상품은 힘든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찾는 물건. 홈쇼핑 그걸 잘해요. 여기 저 CJ 홈쇼핑에서 오신 분 계세요? 없어요. 안 계세요? 뭐 홈쇼핑에서 우리는 일천일명품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 민 박사님하고 CJ 홈쇼핑 그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걸 좀 뭐 내가 팔아줄 테니까 변천업대학 졸업한 상품 여기서 추천만 해주면 내가 팔아줄게 그러셨다고. 그때도 민 박사님 그 양반이 배짱 좋게 하면 배짱 안 좋게 하면 똥배짱 있으셔가지고 니들이 뭘 도와주냐 홈쇼핑 건드리지 마. 너네 폭리 취하는 애들이 우리 농산물은 그렇게 많이 폭리 취해가지고 안 팔린다 그래가지고 저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정말로 일천일명품 이거는 CJ50평에서 15년째 마진 안 먹고 해요. 팔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진입장벽이 그렇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3만 3년을 떨어지신 분도 계세요. 이 업체들 중에서. 해남에 다녀왔습니다. 여기 만 3년을 떨어졌어요. 4년째 됐어요. 그래서 아까 해석 받으셨습니까? 여쭤볼 때 해석도 준비하시고 그런 것도 하셔야 되는데 생각처럼 그게 녹록치 않아요. 왜? 사실은 저거 진입장벽을 낮추려고 그 당시 변천농업대학 학장님이 농림부 장관이셨던 김동태 장관님 계세요. 저 장관님한테 제가 SOS를 쳤어요. 장관님 저 좀 도와주세요. 뭐 도와주면 되겠나? 장관님 저 CDO 쇼핑 사장하고 사업본부장 두 사람하고 저하고 장관님하고 골프 한번 적대 골프 한번 쳐주세요.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진짜 생각도 못할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그 당시엔 겁이 없었어요. 보이는 게 없었고 그냥 돌파하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또 그렇게 하니까 됐고 그래서 제가 접대를 하러 갔는데 오히려 딱 운동 하기도 전에 시저스 이명학 대표님 그 차 트렁크에서 그 샴푸를 저 두 개를 꺼내 갖고 오더니 장관님 하나 저 하나 주시더라고. 그러더니 제가 다른 건 다 드려도 QC만큼은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눈치도 그러니까 높은 회사의 그 전문 경영인들은 눈치도 빨라 머리도 좋고 제가 무슨 얘기할지 번역 이미 다 알고 먼저 선수를 치시는 거야. 어? 다른 건 다 도와드릴 수 있지만 QC 문턱을 넘지 못한 건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 그것 때문에 오늘 골프 접대하자고 그런 건데
막상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다 이거 들킨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양심 불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이후로는 저는 한 번도 QHC에 대해서 이거 봐주세요 소리 한 적이 없어요. CJ 워셔핑 직원들이 1,001명 가지고 대책반도 생겼었어요. 저기는 어거지로 막 되지도 않는 거 갖고 와서 봐달라 그러는 그런 대표적인 그 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고 죽기보다도 전 싫은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비즈니스에서 성공시키려면 제 자존심을 긁으면 전 끝까지 한번 해봐요. 근데 자존심 아니 정말이에요. 여기 권사님 계시지만 권사님이든 누구든 저 자존심 긁어서 저한테 한 번도 이긴 사람 없어요. 저 안 해보면 안 했지 그거 안 해요. 근데 끝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는 승부를 걸고 싶다 하는 그런 상품들은 같이 고민하면서 제가 설령 1,001명품에 그게 가압이 안 된다면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상품은 농산물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현대 21세기에 이런 얘기가 통할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손가락질 하실지 모르겠지만 상품에는 팔자가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린 오게 되는데 대답은 잘해서 공부는 못했어도 상품에는 팔자가 있어요. 이거 길을 잘못 들으면 상품도 값도 제대로 못 받고 지질이 못난 길만 찾아다니는 상품이 있어요. 조합장님 맞죠? 이거 중간에서 제대로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거 상품 대접도 잘 받고 값도 제대로 받아. 귀한 길로 다니는 거야. 근데 못된 놈 만나면 이건 상품도 아니고 이건 천덕꾸러기 대접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벤처농업대학에 와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지금 대설주의보도 내렸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하시고 학업에 열중하신 여러분들 좋은 상품의 길을 찾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고민하시고. 근데 그건 같이 고민해보자고요. 동참할 수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홍석천 씨 아시죠? 홍석천 씨랑 같이 셰프하는 친구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걔 아버지가 피부과 의사인데 저하고 친구예요. 홍석천이가 이태원에서 저 식당을 그렇게 잘 나가다가 다 문을 닫기 시작하니까 저도 실업자 되겠다고 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저하고 상의하러 왔어요. 그래서 너 뭐 하고 싶으냐고 식품 하고 싶대. 그래서 제 아버지가 피부과 의사하는 친구가 내 친구 중에 홈쇼핑을 10년 전에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찾아가 보라서 저한테 왔어요. 해줄 얘기 없어요. 너 뭐 하고 싶으냐는 식품? 식품 어려워. 그랬더니 진입장벽 어렵지 않은 게 어딨냐. 한번 해보고 싶대. 그런데 식품 중에서 어떤 거 해보려고 했더니 고양이 그 반려묘 그 상담을 통해서 그 개별로 그 고양이한테 맞는 처방 식품을 배달해 주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요즘 어떤 의미로 보면 이해를 못 하실지 몰라도 저도 참 이해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면서 이해가 안 돼요. 물고 빨고 다니는 사람은 지 새끼가 아니고 고양이하고 개새끼 빨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네? 근데 그걸 제가 여기 오니까 이런 소리 하지 저기 가서 젊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 했다가는 전 무식한 놈이라는 소리 들을 거예요. 그렇게 보편화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페트에 대한 식품을 만드시고 그걸 유통을 하신다는 얘기 듣고 확실히 앞서가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옛날에는 택도 없었어요. 저희 벤처농업대 다닐 때 저는 1시간 일찍 모였어요. 3시부터였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3시부터였는데 저는 2시에 모였어요. 아니면 심할 경우에는 제가 점심을 금산에서 먹기로 했어요. 오기 동기들이. 그래서 금산에서 식사하면서 자기 상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벤처농업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면 싱싱토일 출연권도 주시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았어요. 그럼 그 출연하려면 자기 상품 소개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어떤 상품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상품 갖고서 우리가 같이 동기면서도 품평에 들어가고 내 상품에 대한 그 설명을 고객들한테 할 때 우리가 스스로 그걸 약속했어요. 우리 동기지만. 30분 자랑하고 그걸 10분으로 줄이고 나중에 5분으로 줄이고 3분으로까지 줄여봐라고. 너한테 마이크 줄 수 있는 권한은 1시간짜리 안 준다 절대로. 3분만 줘도 아주 과분한 거니까 당신 상품을 3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봐. 그럼 공중파에서 얘기할 때는요. 공중파에서는 그 뭐야 약사법 위반이나 그 뭐 그런 거 안 거려요. 아주 반일륜적인 얘기만 안 하면 공중파에서는 다 통화. 이거 먹으면요 아무도 났고요 무슨 얘기해서 잡아갈 사람 없어. 근데 이거 가지고 판매로 연결될 때 홈쇼핑에서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 쇼호스트 금방 잡혀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네 동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다니면서 동기들 모임을 할 때 지역별로 그런 동기들 모임할 때 그런 적을 해요. 지금 올해 졸업하시면 몇 기신가요? 21기? 21기. 근데 내가 아까 몇 분이 입학하셨어요? 60, 70명. 오늘 배설주의보 때문에 안 오신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안 오신 거예요? 두 개. 저희가 유튜브로도 교육을 할 거다 했더니 자유로 감사합니다. 오시는 분만. 벌써 저만 해도 9세대예요. 이렇게 세련된 21기인지 몰랐던 거야. 저는 진짜 여기 와서 마이크 잡고 앞에 나왔으면서도 속에서 막 끌어올랐었어요. 미안합니다. 그래도 오셨으면 본전은 찾고 가셔야 되니까. 오신 분한테는 그만큼 뭐가 있어야지. 똑같은 거 어떻게 앉아서 물론 바쁘시기 때문에 참석 못 하시는 여러분도 계시겠지만 금산까지 오셨을 때는 그래도 뭔가 인사 한 뿌리라도. 감사합니다. 보세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복 받으실 거야. 제 1년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12월 달이고 이제 몇 월에 졸업하세요? 내년 5월. 그럼 이제 몇 번 안 남았네. 5번 남았어요. 아쉽다. 그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미 전국가 되셨으니까 동기들이 다 전국에 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농업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진일보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천년초 가지고 저 양파즙 만드는 거. 또 하나, 또 다른 분은 어디 있어요? 지금 저 조합장님은요, 제가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백제 금산 인삼 영농조합, 영농조합이 아니고 농협 조합장님 상품. 근데 제가 많이 못 팔아드려서. 근데 많이 팔아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인삼이 참 어렵다는 게 뭐냐면, 정관장의 진입 장벽이 정관장의 그렇게 이 시장의 왜곡이 그렇게 심각한 거는 특정한 상품 중에 인삼이 제일 심할 거예요. 예전에 저 금산군에서 인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보고 좀 강의를 한번 부탁이 와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권사님 통해서 저한테 부탁이 왔었는데 그때 제가 시장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시장 조사할 때 약초 시장 가서 장날이든 평일날든 가서 쭉 보니까 금산에서 인삼 팔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시장에서 손님을 자꾸 멀리하는 배척하는 느낌을 들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첫째 시장 가보니까 다 바닥에다 놓고 파시더라. 인삼을 바닥에다. 도끼다시는 바닥에다. 건물은 현대 건물인데 바닥에다 놓고 팔고 신문지로 이렇게 싸서 주시는 거야. 또 하나 사이즈를 호수를 얘기했는데 무슨 북한 사람들 적선하듯이 무슨 암호 하듯이 한 용어를 쓰는 거야. 왕대, 왕왕대, 왕왕 이거 뭐야 되는 건이라는
그걸 보면서, 야,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금산 시장, 양념시장인데, 대표 안에 국내 상세량의 70%, 80%를 판매하는 금산시장에서 바닥에다 신문지로 둘둘 말아서 주는 데다가 호칭은 거기다 그렇게 얘기하면 소비자는 이게 왕대를 왕왕대라고 그랬는지 별대라고 그랬는지 알 수가 없는데 개당 몇 그램 했을 때 뭐라고 하고 아니면 그 몇 년근 구분 져서 해놔야 되고 하는데 얼핏 봐서 보면 소비자들이 봤을 때 보면 다 똑같이 보여. 그거 보고선 금산 인삼 저는 오래 갈까 싶더라고. 제가 만약에 정말 더 소비자고 금산까지 와서 일부러 그거 사간다고 했을 때는 손뜻 내가 돈을 주고 사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망설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조합장님 개선이 됐어요? 네. 아직도? 아직도 진행중에 있고요. 네. 그 분당군에서 이제 특성남도하고 네. 특별사업이라는 가지고 네. 하셔야 돼요. 금산군하고 충남에서 안 하면 표준화 사업을 안 하면 그건 대한민국에서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인삼이 아니고 세계의 인삼이라고 자부하는 금산 인삼에서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공청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건 아니죠. 이게 최소의 기본적인 해도 안 되는 사고 방식 네. 세대라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상인들이 문제입니다. 상인들. 네. 상인들이 문제지. 네. 우리 조합장님, 교수님 네. 아무리 노력을 하려도 네. 이게 안 맥혀요. 이게 엄청난 세대들만 있어갖고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박스가 안 나왔잖아요. 아니, 이거 어쩌면 박스가 안 나왔잖아요. 맞아요. 저는 마트에 가면은 이게 신혈장 마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쫙 해놓으라 이거 그렇게 건드려도 안 돼요. 저는요, 이번에 제가 벤처농업대학을 졸업하고 금산에 있는 더군다나 벤처농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취급 안 했던 상품이 인삼이에요. 처음으로 내 조합장님과 한 거예요. 안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농사를 지은 농사 작물을 잘 팔아드리는 시원찮은데 잘 팔아드리려면 제가 그 상품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다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상품들이 요거는 조합장님 상품 맞죠? 브랜드죠? 이런 상품들이 그냥 거저된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맡겨놓으셨을 때는 잘 팔아드려야 됩니다. 그건 의무예요. 기본 의무예요. 근데 제가 잘 팔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상품에 미쳐야 돼요. 그 상품에 대해서 미치지 못하면 내가 고객들을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확실한 믿음이 가기 전에 저는 그 상품 안 받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권 대표님하고 유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저를 못 믿으면 저를 자르시고 믿음은 내게나 주세요. 저는 여기다 걸겠습니다. 그랬어요. 대신에 내가 벤처농업대학한테 해가는 일은 난 안 합니다. 사업을 접으면 접었지.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했던 상품 중에 두 가지 상품 내린 적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는 김치예요. 두 번째는 표고버섯이에요. 김치는 지 동기예요. 찬나라. 뭔가 이상해, 석연치. 첫 번째 간담회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시대오십생 임직원하고 저희 일천명품 회원 간담회 할 때 뭐냐면 지금 힘들 때 고춧가루는 중국산 쓰면 안 되냐는 건의를 했어요.
네? 저는 제가 믿음 가기 전엔, 확실한 믿음 가기 전엔 전 그래가지고 거기를 시도 때도 없이 방문했어요. 새벽에도 가고, 밤 12시에도 가고, 작업 중에도 가고. 그래서 내가 고춧가루가 제일 비싼 거, 김치에서 원두 재료 중에서 제일 비싼 게. 그래가지고 제가 1,001명품 납품하려면 안면도 농협에서 나오는 고춧가루를 사용해라. 라고 딱 계약서에서 도장을 찍었어요. 찍고 하는데, 맛있어서 잘 팔리는데, 거기서 판매량과 안면도 고춧가루에서, 안면도 농협에서 판매한 고추 양이 안 맞아. 네? 그럼 뭐야? 안 맞는다는 얘기는. 딱 그거 아는 순간에 수습 시키려고 이제 그러고 있던 참인데, 그 대구에서 사고가 났어. 김치에 이물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소비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클레임이 발생할 때는 저나 저희 집사람도 같이 해요. 옥이 같이 나가는데, 저나 저희 집사람 중에 한 사람, 업체 대표가 현장을 방문해요. 근데 그 사간 상품만큼 하나,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의미의 선물 하나 사가지고 대구까지 김치 10kg짜리 하나 팔고선 두 사람이 김치 10kg 가져갔죠. 선물 사갔죠. 비행기 타고 갔죠. 갔어요. 현장 갔어요. 갔는데 지금 혹시 참고하시라고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가면은 소비자의 크레임이 들어왔으면 말을 다 들어봐야 돼. 아무 토달지 말고 다 들어보고 다 말씀하셨으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딱 보니까 가서 이물질이 나오는데 테이프 같은 허연 테이프를 내놨어요. 김치에 이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장에서 오신 분이 이건 우리 거 아닙니다. 그럼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고객이 그럼 억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거짓이죠. 얘기도 하기도 전에. 소비자 클레임은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잘하면 그분은 우리 회사의 영업사원이 될 수도 있어요. 고객이. 그러나 소비자 클레임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고객은커녕 왼수를 만드는 경우. 전 그것도 모르고 이제 들어왔는데 출장 갔다 들어왔는데 오늘 클레임을 해결 잘 했어 그랬더니 얼굴이 노래가지고 안간힘만 못하게 됐어. 어떻게 했는데 아까 그런 얘기를 자초지종을 얘기한 알았어. 네 해결할게. 이물질이 뭐야 갖고 와봐. 딱 갖고 왔어. 딱 보니까 이건 김치 공장에서 공정상 나올 수 있는 이물질이에요. 저는 김치 수출을 그 전에 오래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라인 작업할 때 스테인리스가 녹슬지 말라고 강판 회사에서 출고를 할 때 밑에 하얀 테이프를 다 붙여요. 이 컨베이어 벨트 타고 가는데 거기서 떨어진 게 이거 붙어서 김치에 섞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김치 공장에다 전화를 했어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그 기사에 가니까 가면은 작업은 중단시켜주고 책임자하고 사장하고 공장 라인 책임자하고 사장하고 저하고 같이 현장을 봅시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기사 책임이면 기사에서 브랭크 차지 그 작업 못한 거서부터 책임을 지고 내가 잘못 없고 내가 잘못이라면 내가 당신의 작업을 못한 피해 금액을 내가 물어주겠다. 그리고 갔어요. 나는 이게 어느 라인에서 나올 것까지도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그 얘기를 안 하고 처음서부터 원료 투입서부터
대추, 고추 들어간 곳에서 좋은 저장고서부터 창고까지 싹 보고 딱 들어가서 나올 만한 데 가서 딱 가서 그걸 똑같은 색깔 발했을 때 햇빛을 봤을 때 색이 변색한 것까지 똑같이 다른 데서 떼어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왜 내 눈에는 보이고 당신 눈에는 안 보이니? 이게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거짓말 시킨 거 아니에요. 인정했으면 여기까지 안 와요. 개선하면 돼요. 근데 고객도 잃고 저한테 신용도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이거 개선할 거를 가지고 나한테 다시 그동안 내가 저 판매 안 한다. 방송 안 할 테니까 개선할 거 가지고 리포트를 해서 나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자존심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분. 그래도 명색이 식품 사장으로서 백화점에도 납품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인정할 때까지는 내가 추구 안 한다. 방송 안 한다. 그리고 수시로 갔어요. 그 와중에 사고가 터진 거예요. 출장 가고 있는데 차에서 라디오 틀었는데 12시 뉴스에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경기도 용인의 C 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방송에. 전화 빗받치는 거예요. CJ에서. 사장님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1년 전에 끊었잖아. 저는 이미 1년 전부터 개선해서 완전히 신용이 회복이 될 때까지 저는 방송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중국산 유망품 근처도 안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CJ에서도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저에 대한 신뢰는 더 높아졌어요. 왜? 1년 전에 이미 그 예측하고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생산 중단하고 거래 중단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상품이 그런 과정을 겪어서 여기 올라가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많죠. 그런 분들이. 이건데 김치명이네. 유정인. 오늘 갑자기 추천이 와가지고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금년도로 100년 되신 분이에요. 100.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여기다 연도를 적어 놓았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셨는지 그것 좀 확인해 드리려고 적어 놨는데 그 밑에는 아직 안 적었어요. 이분이 어디서 했냐면 경기도 광주군에서 했는데 그게 지금 자리가 어디냐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자리예요. 관리사무소 자리가 과수원이고 78동짜리가 본인네 집인데 그거 집원까지 다 확인했어요. 근데 올해가 딱 100년 됐어요. 봄에는 벚꽃 축제하고 가을에는 배따기 축제하고 그랬는데 연세 드시니까 이제 힘드셔서 못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집 것도 그랬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 자존심이 세냐면 저 현명농장인데 그 이윤현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이명자 그래서 그 현명농장 이렇게 이름을 주신 건데 현대백화점에 저 식품 MD 청과물 MD가 주문을 넣어가지고 배달하는데 첫 거래할 때는 그 사장님이 직접 가세요. 가지고 가실 때 딱 배를 지고 갔는데 그분이 수고하셨다고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식품 MD가 발로 저기다 갖다 놓으세요 그랬다. 발로 이렇게 그 개새끼야 내 상품이 그 양반 그렇게 대뜸 하시는 분이에요. 이 개새끼야 내가 너한테 그런 발로 내 상품을 그렇게 취급하는 놈한테는 물건 안 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건 다시 그냥 철수하신 분이에요. 근데 적어도 1,001명품 벤처농업대학을 나온 그런 상품들은 그 정도 배짱은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맨날 사정만 하고 누구한테 부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품이 좋으면은 다이어트를 찾아와야죠.
그 과정까지 가는 과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 상품이 어떤 팔자를 어떤 길을 겪어서 어떻게 갈지 고객이 손에 넘어갈지 제가 이런 민 박사님하고 아까 누구야 그 시저오실픈 대표님이 그 당시 15년 16년 전이에요. 농산물 패션쇼하고 그럴 때니까 그때 저한테 그런 제안 하셨을 때 정말 가슴이 뛰었었어요. 이 상품 정말 잘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얘기는 제가 처음 하는 얘기인데 농산물 그 배송 사업으로 제가 6개월 동안 근무했었어요. 가락동에서 취직했어요. 돈 안 받고 알바만 했어요. 돈 진짜 안 받고 했어요. 나이 먹고 키도 커다란 놈이 그거 배송할 놈 같지는 않은데 아무리 관상을 봐도 왜 거기 가서 배송을 시켜달라고 그럴까? 그래서 묻지 말고 난 돈 안 받을 테니까 배달하게 해달라고 해서. 왜? 농산물이 이게 흘러서 고객의 손에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 귀한 상품을 저한테 맡겨놓으셨을 때는 저는 그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고. 어떤 길을 찾아서 고객한테 넘겨드려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상품다운 상품을 대접을 받을까? 그 6개월 동안 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좀 보여요. 아, 이게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닌데 어떤 길을 택해야 될까? 저는 한 번도 식품 MD들한테 홈쇼핑에 여러분들 저 방송을 볼 때 보면 쇼호스트 말도 잘하고 상품도 거기 먹음직스럽고 하지만 그건 다 비주얼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놔요. 보이기만 먹음직스러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 그거 그렇게 안 했어요. 조리팀서부터 저 집사람의 상품 시연도까지 전부 다 레시피까지 다 내놔요. 그래가지고 직접 우리 상품 가지고 다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게끔. 왜? 홈쇼핑 직원들이 모니터가 돌아갈 때는 맛있게 먹는 신용을 하고 하지만 카메라가 돌아가면 다 뱉어서 쓰레기통으로 집어넣는 게 거의 다예요. 근데 지네는 안 그래요. 지네 건 제대로 먹을 수 있게끔 간을 다 하고 지 상품. 그 샘플도 그 상품 갖다가 직접 먹어보고 먹어봤을 때 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정말로 맛있다고. 그럼 당신들도 사 먹으라는 얘기. 그래서 효과를 봤던 게 뭐냐면 해남의 화산농협에서 고구마를 방송한 MD가 다른 데 거 신나게 팔아놓고 사 먹기는 우리 거 사 먹어요. 집에서 사 먹는 거야.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해외농장 거 할 때 우리 거 사 먹더라고. 고맙죠?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직거래장터 해달라는 거예요. 피지오시핑 임직원들이. 그럼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할 경우에는 어떤 직원이 와가지고 저는 카드도 안 해요. 현금으로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왜? 난 농업인들한테 카드 수수료 빼고 줄 수가 없으니까 그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하는 건 그대로 일어나건 아니고 주신 금액 그대로 해서 우리 고객한테 사은 손으로 기념 판매를 하는 거니까 잘 해드릴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왜? 시드임 기원이 참 고맙잖아요. 심지어 15년째 이렇게 마진 안 받고 이렇게 해주는 데는 없어요. 단 저희 직원이 최소화시켜가지고 4명, 조리팀까지 하면 6명이 먹고 살 수 있는 월급 주고 임대를 낼 수 있는 그 정도 갖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 15년 동안 하는 동안 농업인들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농산물 유통하시는 분들이 생산하시는 분들이 되게 썩 신뢰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왜 그럴까 보니까 농산물 유통하면서 돈 한두 번 떼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믿지 못하면 나한테 물건 안 줘도 된다고 했어요.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결제해달라 소리 전화하지 마라. 그걸 왜 전화하냐고. 줄 날짜 되면 제 통장으로 온라인으로 탁탁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거 어긴 적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품,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상품이
대접받는 그런 유통 마케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제 하시는 분들. 요분이 김주호 사장인데 고흥에서 잼 하시는 분이에요. 유재정 씨의 소금 여는 소리. 요즘은 자꾸 진일보예요. 그래서 농산물 원물보다는 가급적이면 1차라도 가공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원물은 판매해서 생산하는 시기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연중 사업하실 수 있는 상품화를 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한번 요집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이 브랜드. 그렇죠? 대성이. 저 집이 제가 26년 됐어요. 그 당시에 한 10억 정도 했나? 26년 전에 매출에. 지금 한 650억 정도예요. 1년 매출에. 근데 김이 가장 어려울 때가 뭐냐면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그죠? 내가 인류 상품, 진입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세세한 부분까지 모르지만 사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 사장이 저를 만나면 이런 강의 시간이든지 세미나 시간에 말 한마디 안 하고 메모만 하는 사람. 그 질문도 없어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이나 보름 한 달 후에 전화가 와요. 느닷없이. 혹시 대천 쪽으로 지나가시다 기회 되시면 공장 한번 들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제가 했던 얘기를 메모해가지고 자기네 사무실에서 고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두더미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몰랐어요. 김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 전학교나.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중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딱 하나예요. 그렇게 맛있는 김을 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시기별로, 지역별로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원초 생산하는 지역과 시기별로 같은 집에서는 같은 지역에서 나오는 그 원초도 시기별로 또 맛이 다르다.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맛의 평가는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입니다. 고객이 맛있다, 맛없다잖아요. 싱겁다, 짜다. 그런데 먹을 때마다 시기별로 맛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김 공장을 한번 쭉 봤어요. 김 공장도 보고 김 산지 가서도 봤어요. 그러니까 김이 맛있는 데 보니까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어느 지점에 플랭크톤이 많은데 그 지역에서 나오는 김이 맛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신안 쪽하고 여기 서천 쪽 이런 데가 맛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게. 근데 지역별로 시기별로 맛이 다르니까 이게 소비자들한테 크레임이 되는 거예요.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크레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제안했어요. 이거를 극복하면 당신한테는 정말로 브로오션이 될 수 있는데 이 극복하기가 쉽지 않지. 그랬더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야. 그래도 한번 우리가 뛰어넘어 보려고 한번 해보자.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역으로 제안했어요. 당신이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김을 순회할 수 있는 능력은 되냐고 그러더니 된다는 거예요. 왜? 선친이 수협조합장도 하셨었어요. 그냥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모아라. 한 군데서 모아서 맛을 브랜딩을 하자 그랬어요. 원초 지역에서 제일 맛있는 게 지역이 제일 추울 때 나온 김이 제일 맛있대요. 그러니까 12, 1, 2월 달에 나온 김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김을 모아서 브랜딩을 하자. 그럼 맛이 균일화가 되잖아요. 맞죠?
그 작업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왜? 서천 그거 김이 시간이 걸리면 또 상해요. 그걸 아주 속도를 요하고 아주 그걸 전문적으로 모아서 브랜딩 하는 걸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걸 띄워놓은 너는 대한민국에서 김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당신하고 견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걸 만들었어요. 1500평 창고에다가 김을 항상 언제 구워도 제일 맛있는 김을 확보해놓고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직원이 그날짤 사용할 참기름을 그날 새벽에 나와서 기름만 짜는 거예요. 30가마씩 짜요. 하루에. 그리고 이거를 중간도매상 이걸 여러 가지 만들지 말고 소비자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해요. 지금 소비자 직거래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10억 정도에서 지금 650억 매출하는 거예요. 역으로 저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펀딩 회사가 저한테 왔어요. 그 회사 혹시 판다는 얘기 없냐? 우리가 펀딩 할까요? 투자 좀 할까요? 중소업체에서 제조업에서 단일 품목 가지고 매출액 650억 올린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자동차 회사나 우리나라 굴지의 큰 회사들 몇 조 이렇게 하지만 중소업체가 식품 단일 품목 하나 가지고 650억 한다면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하시고 계신 상품 중에서 제조업이 됐든 생산하시는 원물이 됐든 간에 나의 가장 취약점이 무엇이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으실지 고민하시는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 방면에서는 여러분들 이상으로 더 많이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극복해 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리는 거예요. 팩트 하시는 그 사장님, 혹시 상품을 어떤 상품이에요? 네. 고양이가 먹을 수도 있는 제품도 있고, 또 사용하기 편리한 생활용품도 있고, 다양하네요. 그 상품이. 근데 전부 다 생산을 하세요? 아니면 위탁 가공도 하세요? 직접 생산하세요? 다. 생각보다 그럼 여러 가지로 많이 아시기도 하고, 인원도 많이 필요하실 거고, 근데 생각보다 매출이 여러 군데 많이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혼자 하고 계세요? 많이 할 일은 많고, 그죠? 근데 인원 수급은 좀 원활해요? 서울 쪽으로 진출하신다. 지금 현재는 어디서 하고 계신데? 경기도 안성. 그쵸. 경기도 안성보다는 서울이 유리하겠죠. 음, 그래요. 좀 제가 뵌 분들 중에서 그 반려묘, 반려견, 반려동물 가지고 사업을 이게 구상하시고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처럼 많지는 않은데 그 용기와 그 성공을 꼭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천년초 사모님하고 사장님께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밖에 다른 분 또 말씀하실 분 계세요? 네. 혹시 자전거는 한국잖아요. 네. 요즘 프로그램 만약에 자전거를 해갖고 여기 라이브 위해서 시리얼 열명 모집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네, 글쎄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고 모바일이나 라방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많이 그 시도는 하려고 하는데 그걸 상품화 시켜서 방송까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 맞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쇼핑은 뭐냐면 뭘 잘하는 회사냐면 상품을 육성해서 팔아야 된다는 것보다는 꽃을 화려한 꽃을 보여주고 이거 살래 말래. 이 과일도 먹음직한 과일을 내놓고 이거 막 이건 뭐가 좋고 뭐가 좋은데 뭐 해서 지금 안 사면 크게 손해 보는 거 마냥 빨리 주문을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주문을 잘 받는 특수한 집단이에요.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홈쇼핑은 정말 그건 잘해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 빨려 들어가서 내 손은 어느새 주문을 넣고 있잖아요. 그걸 안 하면 내가 큰 손해 보는 것 같아요. 또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네? 거기에 그리고 거기에 잘 팔리는 상품을 대야 되는 게 전데 어떤 때 보면 저 배도 그랬어요. 배도 갈아엎을 때가 있었어요. 한 12년 전에. 배를 갈아엎을 때 정말 처참해서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럼 진짜 눈물이 나와요. 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 직원들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진짜 선수하고 시작했어요. 농업인들의 마음과 농업인들과 똑같이 호흡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사업 시작을 했어요. 왜? 만에 하나라도 생산자가 저하고 마음이 맞거나 그 의기가 투합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을 때는 저도 성질이 급한데 불화가 생긴다든가 알력이 생긴다든가 갈등이 생길 때는 사업을 접든지 막 그 상처를 주든지 받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게 해서 호흡을 같이 하고자 하고 사업을 다짐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다짐을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힘들어요. 농업인들 시계와 저희 시계는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짐하고 했는데 이 사업 하지 말라고 저희 집사람 끝까지 말렸었어요. 6개월 만이죠. 하지 말라고. 무역만 해도 먹고 사는데 왜 이걸 하려고 그래서 얼마나 힘든 길인데 그 길을 가려고 그러냐. 나는 가슴이 뛰는데 저보서 가슴 뛰는 놈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만큼 왔을 때 보니까 내가 코가 꼈더라고. 너무 좋은 거야. 그 가슴 뛰는 농업이에요. 가슴이 설레지 않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여기 여러분들 보러 올 때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가슴이 설렜어요. 와서 오늘 여러분들과 무슨 말씀 나누고. 근데 내가 학자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무슨 심오한 뭐를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필드에서 벌어지는 일을 얘기해 드리는 게 그분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서 떠드는 거예요. 근데 단 여러분들 그 일에 미치지 않으면 내 물건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지갑을 열고 사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돼요. 정말로 그래요. 고객을 뒤에 아들이 바이올린 비올라를 연주할 때 제가 끝까지 반대했던 얘기는 뭐냐면 예술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너 그 길을 가려고 그랬다. 아들도 많지도 않아 하나예요. 자식도. 근데 그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반대했어요. 예술이 얼마나 힘든 길인데 그 길로 가. 네가 그 듣는 사람 청중으로 하여금 감동하지 않으면 그 지갑이 안 열리는데 신금을 울려야지 지갑이 열리는데 그 길을 왜 택하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랬더니 자식이 한다는 얘기가 저한테 아버지 다른 집 친구들은 부모님이나 재벌집 회장님들이 돈을 싸주고 공부시키려고 하는데 왜 아버지인데 자식이 하겠다는 거면 나오십니까? 좀 그 한마디에 줘서 태워당했어요. 단 후회하지 말라고. 그 길로 갔으면 정진을 해라. 끝장을 보라고. 지금도 그 길을 찾고 있어요. 근데 쉽지 않지. 얼마나 어렵겠어요. 비대면인데. 연주가 어디 있어요. 제가 세계적인 플레이어가 되기 전에 시험에서 뭐, 시험 같은 데 나가지고 해가지고 애지간히 해가지고는 그나마나 그 밥이에요. 난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에서 1등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만의 상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무한 경쟁이에요. 이미 프로의 세계에 뛰어들으신 거잖아. 그죠? 그 사업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프로지. 프로들이 어설프게 합니까? 그럼 프로가 아니지. 아마추어지. 취미를 하는 거지.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프로들이 있어요. 명인 명장도 있으시고. 어떤 애라도 한국 벤처농업대학 졸업생으로서 정말로 앞서가시는 분들이고 노력 많이 하시는 분들. 21기에서도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시길 저는 간절히 바라요. 소원하고. 부족한 힘입니다만 제가 여러분들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재미없고 두서없는 강의 1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